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다가 지금은 또 갰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추워지겠죠. 부동산 시장이 꼭 날씨 같습니다. 어저께 금융세제 청약을 총망라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이란 걸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다 총망라했습니다. 정말로. 대출, 세제, 청약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했는데요. 여파와 또 이 강력한 18번째 대책이 문재인 정부가 꼭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집령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거, 물론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찬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오후에 이거 보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집 살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아니면 지방 가서 살아라고 정부에서 사인을 준 걸 같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바빠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 분량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거가 일단 있었고 근데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기존에 해오던 걸 조금씩 더 강화했구나. 그래서 내용면의 강도는 그다지 강하진 않은데 이 양이 많다 보니까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좀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눠서 볼게요. 대출 부분은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LTV를 현재 조정 대상지역 토지 과열 중에 40% 대출이 있었는데 15억 원 추가되면 주담대를 아예 금지시킨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20%로 기존의 40%에서 20%로 줄이고 9억 원 이하는 그대로 40%로 가고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이건 법령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고가 주택은 빚내서 집 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거 보니까 다른 자리 자료였던 것 같은데 불로소득은 현 정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 기사를 봤는데 전부 연장선상인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시장경제에서 불로소득이란 말을 투기란 말에 너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겁이 날 정도로 센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하신 발언으로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로 올수록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데 돈 벌 수 있는 환경, 그게 투기든 뭐든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을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때려잡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 일종의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를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점점 옥죄는 누르면 무조건 잡힌다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집값이 뛰면서 인플레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이제 총량으로서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집을 사면 집값이 뛰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 자꾸 집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불로소득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다주택자는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걸로는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내용 중에서 곽 대표님이 별다른 더 강도가 강해진 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9억 초과 집을 사거나 2주택자면 전세자금 다 회수하고 10억 원 초과 이거
대출 주담대 아예 금지기 이게 뭐 위헌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곽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예, 예. 유용된 거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30대들 또 일부 40대들 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전세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집을 사는데. 집을 사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제 집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 예, 예.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위헌 논란까지 갈 정도의 아니 위헌이 이제 저거 15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담대 금지시키는 부분. 아 그렇죠. 그거는 예, 예.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아예 담보대출을 막아버리겠다는 예. 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보죠. 우리 또 어떤 게 눈에 들어오셨나요? 곽 대표님 어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뭐 굉장히 분량은 많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특히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끊겠다는 예.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를 더 세율을 높여서 강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 0.2%에서 최대 0.8%까지 올려서 4%까지. 예, 다주택자는 연 4%까지 종부세를 몰리는 안이 나왔고요. 양도세에 있어서도 이제 단기거래에 대한 그 양도세율을 높였고요. 예, 예.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 예, 추가했죠. 거주 요건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양도세는 워낙 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분이잖아요. 예, 그것도 10년 전제가. 이상 예.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장특공제까지 해준다고. 예, 장독 공제까지 유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분양 쪽으로 예. 분양 쪽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서 예. 앞으로 이제 더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였고요. 또 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더 강화시킨 거 10년으로 강화시킨 7년에서 10년 이렇게 예. 바꿔놨죠. 또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지금까지는 뭐 대출이나 청약에 있어서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제 양도세를 매길 때도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다주택자 예. 산입시키는 거.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보유 또 부담을 높이는 그런 쪽이 만들어졌고요. 뭐 그밖에도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 예, 이런 걸 3억 원. 집중적으로 예. 더 조사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뭐 공급 방안, 뭐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기여도를 높여서 공공에서 개입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강도가 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워낙 뭐 양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아마 읽고서 바로 해석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법률 지식이 상당해야 되고요. 세무에 관련된 지식도 상당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빠뜨렸지만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 그 뭐 RTI 축소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 세무 지식도 상당해야 되고 또 행정에 관한 지식도 상당해야 돼요. 항 조문에 따른 법령을 다 이해를 해야 이게 전체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만들었으니까 연구를 열심히 해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돼 보면 각각의 분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보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입장에 주택을 대비- 거래하는 예, 사람들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디에 정말 함정이 있는지 지뢰밭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택을 거래하려면은
적어도 행정고시 이상의 수준이 사법고시 패스 이상, 변호사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무사보다도 높은 세무 지식을 그렇죠. 갖고 있어야 주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선 세무사님들이 양도소득세 기장은 포기한 부분도 많다고 하는. 그렇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 너무 것도 안 이게 하죠. 자, 이런 대책들 뭐 내용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신문이나 뭐 원체 많이 지금 다루고 있으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딱 금지시켜 놓고 또 다주택 한시적 유예를 시키는데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아니지만 살만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 구간에 다 포함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 집을 마련하는 실소유자들이나 이제 대출이 아예 금지. 내년 제일 빠른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니 올해 12월 13일부터 15억 초과는 12월 17일부터 이제 당장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을 이렇게 유예를 시킨다고 생색은 내지만 실제 그걸 받을 시장에 사람이 없는, 또 현금만 있는 사람이 사야 되는 이런 정책을 피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짧은 식견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중에 있을 부작용, 즉 어떤 가격이나 전세가 급등에 대한 어떤 텐션, 그 장려만 더 축적시키는 어떤 기폭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곽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물론 뭐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제일 좀 특이한 부분은 예.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과연 이제 뭐 그런 매물이 쏟아져서 집값이 급락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게 사실 그 관건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지금 종부세 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집에서 탈출해라, 네. 집을 빠져나가라, 고 하면서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심한데요? 살 사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15억 이상에 그렇죠. 대해서 대출을 끊어버리고 예. 절대 못 사게 할 테니까 한번 팔아봐라, 그 얘기거든요. 대출 이거 아까 LTV도 구간 초과에서 15억 미만까지 하니까 한 32% 대출 나오는 거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안 고가주택은 아예 안 예. 나와요. 지금 이제 타겟 고가주 15억이면은 지금 이제 집값이 올라서 그렇게 고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한 25억은 넘어야 되는 건데 15억 이상부터 그냥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매도자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곽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정부 의도한 대로 집값 안정에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시장 안정을 갖고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보유 자체가 고통스러운 다주택자들이 꽤 있거든요. 예. 또 1주택자들한테도 앞으로 계속 부담을 지우겠다고 하니까 팔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실은 살 사람들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뭐 살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팔 물건도 나오지만은 거래되기가 힘든 거죠.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지뢰밭 건너기 게임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내놓을 거냐 이런 거죠. 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종부세나 뭐 이런 걸로 계속 괴롭히겠다는데 과연 살 거냐. 팔고 사는 과정에서 곳곳에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능력이 아니면은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매매를 선택하기보다는 어차피 집을 구하는 게 매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로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집을 파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뭐 일시적으로 유예해 준다지만 살 사람이 없다면 또 피해갈 수 있어요. 전세를 놓는 데거나 전세를 올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세가 상승의 요건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네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문제는 전세예요.
지난 한 2년여간의 물량 과잉 구간을 지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물량 부족 구간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예. 이런 거 안 내놔도 전세가가 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매매를 거의 단절시켜 놓기 때문에 수요를 전세 쪽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전세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세난이라는 거는 무슨 뭐 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그럼요. 아니거든요. 예, 예. 저는 오히려 주문하고 싶은 게 정부에서 이렇게 다주택자를 범죄인시하는 이런 시각을 버리고 오히려 다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뭐 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 민간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는데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기호지세 뭐 내년 총선이니까 이제 이 기조를 뭐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시장에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보던 어디에 살아남기 이것처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버티기 살아남기 뭐 이 기조로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문제인 게 좀 보니까 총선을 여러 가지로 감안한 여러 가지 정책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피해가 가는 예. 이런 것들은 피한 것 같고요. 이제 그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뭐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대책들이 나온 걸 봐서는 또 정책의 정치화가 상당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것 1차 정책에 나올 때부터 로드맵 주거복지란 말이 나올 때부터 심상치 않긴 않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상위에 있는 다주택자를 잡고 투기세를 잡는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올고지 지금 집 없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한테 지금 가는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가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년 상반기요? 어차피 이번 대책은 6개월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6개월이 다시 한번 무주택 실수요자한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대출을 이렇게 막아놨으니까요. 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욕심을 좀 낮춰야 금액에 되는 맞춰서 가는. 그러면 이제 곽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저가주택 시장이 현 정부 정책하고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 되는 제가 거예요. 뭐 이번 대책이 지금쯤 이런 내용으로 나올 줄은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예.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고가주택의 상승 압력은 둔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전세가는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을 더 전세가를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상승장 전반부는 고가주택. 차별화, 예, 그 하셨죠, 얘기. 고가주택이 많이 오르고 상승장 후반부에는 평준화. 오히려 그 갭이 줄어드는 평준화의 양상이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우리가 맞았다고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곽 대표님 이게. 뭐가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야, 참. 그러니까 저거 같아요. 서울시장도 보란 듯이 그 SNS에 어제 박원순 시장 올린 걸 보니 뭐 다 이양해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끼껏 한다는 게 그 역세권이나 좋은데 청년 임대주택 만들겠다 이제 이거고 큰 틀에서 무주택자는 기다려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30만 가구 합쳐서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다 들어가면 되지. 왜 주택을 사고 파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달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공공부문에서 그런 거를 잘 수행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민간 보고 하라고 하면서 예. 말하자면 공공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로 따지면 심판의 역할인데 그렇죠. 심판들이 경기장에 나서서 경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잘 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뭐 선생님 잘 들으셨죠? 뭐 이제 공교롭게 저번 그 저희가 둘이 유튜브에 그 축구 경기하는 모습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었는 후반기 시장 상승장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찍고서 이런 대책이 이렇게 빨리 그 신속하게 발표될 줄 몰랐죠. 근데 공교롭게 저번 그 저희 영상에서 곽 대표님께서
상반기는 2001년부터 2003년 시기에 해당하고 그때는 양극화, 고가주택이 더 오르는 시장이 펼쳐졌다면 마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후반기 시장은 저가주택,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키높이가 맞춰진 평준화 시장이 된다 이렇게 방송을 찍었었는데 이 대책으로 인한 곽 대표님과 저하고 방송을 설명해 주듯이 이런 대책이 나와버렸어요. 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0월 말에 이제 강남 아파트 팔 때가 됐다 이런 거 예, 맞아요. 찍었잖아요. 제가 이 대책을 예측하고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맞네. 그것도 찍었었네 우리. 11월쯤에 파신 분이 향후 6개월간에는 아이고 잘 팔았구나. 그렇죠. 그때도 상승 호재는 많지만 그 상승 압력은 폭은 남은 기간이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란 측면에서 또는 앞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서 뭐 수익까지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런 시장으로 수도권에 저가주택 옮겨 타라 그런 방송을 찍었었죠. 저희가. 저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 잘 들으셨습니까? 뭐 곽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이렇게 발휘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뭐 공급에 대한 완화책을 주지만 실제 시장에 난 받을 수 없게 다 만들어 놓고 3기 신도시 얘기만 계속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집에 살고 싶은데 그 집은 3기 신도시여야만 된다고 얘기를 자꾸 가리킵니다. 시장이 훨씬 더 프로인데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저희 영상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곽 대표님과 제가 좋은 영상 만드는 힘입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